네, 시청자 여러분,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김용민 TV가 이곳에서 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꼼찰청장, 김용민 TV에서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꼼찰청장이 방송되는 날에 맞춰서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용진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은 또 하계 휴가를 네. 우리 저 장용진 기자님은 집이 휴가지입니다. 그렇죠. 주말마다 휴가 휴가를 가시죠. 예, 집에 콕 처박혀 있으면은 사실 어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푹 담그면은 그렇지. 꽤 깊어요 또. 그 가평에 무슨 천이죠, 거기가? 가평천입니다. 가평천. 네. 그 조금만 더 수영에 나가면 북한강 나오고, 그렇죠. 남이섬 나오고. 남이섬. 아, 그래요. 정말 최고의 요지에 네. 살고 계신 우리 장용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언제 이사하셨죠, 거기로? 2014년에 이사했어요. 벌써 7년이네요. 너무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오래전 일이군요. 예. 네, 집값이 안 오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바뀌니까 네.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아우, 네. 뽀대가 나네요. 네, 번한 게 예. 확실히 이게 장소가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라면은 네. 이런 자리에는 우리 그 꼼찰 청장을 한번 초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옆자리에다 불러다 놓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아마 한쪽 다리가 이쪽에 나오고 한쪽 다리가 또 이쪽에 나올 것 같아요. 아하.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의자 이렇게 책상을 넓게 하신 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떡벌남 정도가 아니라 쫙벌남. 쫙벌남. 네, 그래요. 우리 꼼찰청장님 후보가 되셔야 저희 출연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네, 후보 되실 때까지 한번 좀 저희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뭐 태극기가 있습니까? 지금 노트북에? 네, 태극기를 달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광화문과 태극기와 서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런가? 아,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TV 꼼찰청장 오늘 새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우선 갈까요? 네. 네. 자, 여러분 생밀면 장국 면사랑의 생메밀면 장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처지고 입맛 없을 때 필요한 것은 시원하게 넘어가는 국수 아니겠습니까? 각종 면의 진심이라 이름부터 면사랑인 회사가 메밀국수와 장국을 만들었습니다. 면사랑 365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최첨단 콜드 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와 위생적인 환경에서 최상의 면을 뽑아냅니다. 냉동면이 아니라 생면입니다. 생면. 네, 알코올로 살균한 생면으로 구수한 메밀의 맛과 향이 더욱 잘 느껴집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생메밀면을 얼음 띄운 장국에 담아서 후루룩 드셔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감칠맛 나는 장국과 메밀의 향이 어우러져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취향에 맞게 김가루와 곱게 갈은 무, 쫑쫑 썰은 파, 그리고 고추냉이를 넣으면 유명 메밀국수 맛집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가 맛집이에요. 배달받는 곳이 맛집입니다. 메밀면은 한 팩에 6인분으로 1인분씩 소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남은 면은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밀장국은 1인분씩 개별 포장돼서 보관과 조리가 아주 쉽습니다. 면 12인분과 장국 12인분 대용량 패키지. 이게 18,900원밖에 안 돼요. 면 한번 보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예요, 요거. 와. 네, 요거. 이거. 이게 대용량 많네. 네, 대용량이네요, 진짜. 아, 지금 생각 같아서 이걸 확 와. 넣어가지고 먹고 싶은데 여기 있는 얼음은 그냥 얼음이 아니라 유리랍니다. 아. 네, 이거 아까 우리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 남현진 씨가 아까 침 뱉는 거 봤어요. 먹기만 해봐라. 먹으면 죽는 건가요? 이것도? 불안해요, 그냥. 예. 아유. 자, 아니 요새 자꾸 저는 아까 제 방송할 때는 세상에 백숙이 와 있었어요. 백숙이 왔었어요. 아니 그거를 보고 있으라니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또
면사랑, 메밀 생면. 그래요. 아, 저도 메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무 갈아 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아, 진짜. 와사비 좀 넣고. 또 이 메밀이 밀이 붙어서 그렇지만은 이게 밀가루하고 달라요. 그럼요. 이거는 뭐 당뇨 환자한테도 아주 좋고 정말 좋은 메밀입니다. 네. 이게 다이어트식이잖아요. 이게 특히 이게 메밀 같은 경우는 이게 칼로리가 좀 있긴 한데 이게 메밀은 이게 소화되는데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하는데 그렇게 좋다고. 예. 면사랑, 저도 주문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메밀면. 그래요. 생메밀면. 여러분 1인분에 약 1,600원의 착한 가격에 좋다. 냉동이나 인스턴트가 아닌 생메밀국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주문하시면은 배송비가 빵원입니다. 예. 빵원. 네. 자, 생메밀면 2팩, 메밀장국 아우. 12개, 12인분이죠? 18,900원입니다. 저도 주문해서 먹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배송비 없이 배송료가, 18,900원. 그것만 내면 됩니다. 배송료가 없는 게 사실 되게 큰 이득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이득이에요. 이때 요즘에 막 주문이 막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자, 우리 소 변호사님 오늘 안 오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계 휴가다. 네. 아까 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들어오신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지각입니다. 지각이니까 빨리 저 18,900원 생메밀면 플러스 장국 네. 침이 고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수가 정말 없네요. 대단하다. 예. 자, 그래요. 7월은 무료 배송이란 점. 와. 이제 7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 서둘러서 무료 배송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서둘러서 무료 배송 담다 보면 넘어가 돈이 어차피. 근데 네, 그래요. 자, 7월 31일 밤 12시 전에 네. 이제 다 구매하시면은 무료 배송입니다. 오늘 핫한 이슈가 저거예요. 줄리 벽화. 아. 줄리 벽화. 네. 줄리 벽화. 그 그림을 그리신 건물주분이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이게 재확산된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난 더 하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날 건들면 내일 현수막도 걸 예정이다라고. 이미 현수막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림이 준비돼 있고 현수막을 또 걸겠다고 이제 얘기를 네. 하셨네요. 야, 그래서 통곡의 벽을 만들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철거라는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네. 줄리가 줄리를 인정하면 철거하겠다. 네. 예. 저는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요. 줄리가 자신이 줄리임을 인정하면 철거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그거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예. 제가 이게 사실은 오늘 현장을 다녀왔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가? 거기가 이제 관철동. 관철동인데요.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종강역에서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YWCA 아시죠? 네. YWCA 맞은편 건너편. 네. 네, 그쪽에 옛날에 그 종로서적 있는데. 네네네. 아, 그러면 저 YMCA지. 거기가 예, YMCA. YWCA는 아니야. 예. 네. YMCA 건너편이구나. 네네네. YMCA 건너편에 종로서적. 예, 종로서적 뒤쪽. 옛날 같으면 종로서적 뒤쪽 하기 이상하다. 네. 근데 하여튼 그쪽에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면 옛날에 그게 타멘 뭐 하는 그런 저 커피 타멘탐스. 예, 타멘탐스 있었는데 거기가 망하고 거기에 이제 홍길동 중고서적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한쪽 골목 쪽에 벽에 이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이 건물주분이 서점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건물에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내용은 제가 직접 가서 말하지 못했지만 중고서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하고 가신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인터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가면은 보수 유튜버들과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재판에 나왔을 때 자동차에 있었던 핸드폰 번호를 찍어서 올렸던 유튜버도 거기 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계속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지금 오늘 가서 지금 현장을 찍어 왔는데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이십니까? 네. 보여요.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찍으신 거 맞나요? 이거 그대로 똑같은데? 자, 그리고 자, 보이십니까 이거?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영부인의 꿈. 오, 잘 보입니다. 와. 자, 이렇게. 그래서 저기 보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그 줄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예. 사실 이 서점이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4월달 정도에 오픈했는데 이 주인이 여기가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고 흡연을 보는 곳이다. 너무 지저분하고 치안이 더러워서 좋지가 않다. 네, 조금
이 거리를 좀 깨끗하게 벽화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조명이 설치돼 있잖아요. 네, 여기 네, 네. 조명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벽화를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하면은 노숙자들이 뭐 여기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저기 싸움 나고 막 그러는 데라 그런 게 좀 아니게 하려고 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신 거래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 팝아트 행복한 눈물인가요? 그 네네, 그림이 그치. 약간 떠올라요. 근데 이 건물주분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벽화를 그린 이유가 말 그대로 풍자다. 풍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어차피 김건희 씨가 줄리가 아니라고 해서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렸고 아니라고 했으면은 가볍게 넘기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된 거지. 왜 윤 총장들 팬들이 와서 줄리가 맞으니까 지워라 내려라 줄리가 맞다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는 걸 그리고 아니냐. 최재형 씨는 또 뭐라고 이게 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네 말았네. 뭐 아니라며. 이게 네. 그 민간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까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느니 아니 자기가 자기 건물을 이 그리는데 벽보에 뭐가 대해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요간 요 민간의 자, 근데 이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요 부분이에요. 네, 잠시만요. 이게 여기 보면은 줄리를 인정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안 그랬을 텐데 철저하게 부인하니까 그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 그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여기 지금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현재는 그림이 이렇게 차 사이에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정도로 돼 있고 차하고 차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왜 줄리가 아니라는데 왜 저기 와서 난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살짝 들리시나요? 몽키 매직? 뭐 이렇게 보세요. 하는- 그거 아닐까요? 이거 형님 들리지 않지. 이러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춤을 춰요 앞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원순 시장 그 오늘 조동안에 춤을 추고 막 그래요 이렇게. 아유 참 아주 이봐, 법도도 없는 이렇게. 인간들 같으니라고 진짜. 이거 그 이제 그 그림을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춤해봐요 춤추는 거 이런 거. 아니 저런 짓이야말로 정의당이 비난해야 될 일.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돌아가신 분이고 그 가족들. 예 어? 이거야말로 이제 그 보시죠 이렇게. 아, 그냥 그만 자 알았어요. 그럼 다 불법 봤어. 부정차 아닌가요? 근데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반 교통방해예요. 자 그런데 네. 지금 뭐 윤석열 씨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윤석열 씨가 지금 10명 정도 고소하지 않았나요? 그 그렇죠. 서울의 소리, 열린 공감 TV, 서울의 소리 네. 해가지고 뭐 오마이뉴스 기자도 있었고요. 뭐 나도 고소할까 했더니 뭐 아직 내가 고소했다는 얘기는 없고. 번호표 받으세요. 네. 이게 고소를 당하려면 첫 번째로 뭔가를 팍 터뜨려야 되는데 아 너무 조심조심하시니까 고소를 안 아니, 그러니까 난 당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김태형 기자가 가겠다고 한 거 한 두어 달 전에 가서 양재택 검사 어머니를 만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는 이렇게 참 저는 점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태연아 거기 가가지고 뭘 듣겠냐? 그거 기껏해야 뭐 동거했던 얘기밖에 더 듣겠냐? 그거는 사생활인데 굳이 막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따지지 말고 그냥 됐다야 이랬어. 근데 아니 그 노인네가 아파트 얘기까지 할 줄 알았으면 내가 갔다 오라 그랬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가 원래 누구 것이었으며 어떻게 해서 아크로비스타? 예, 아크로비스타 306호 어떻게 해서 이게 양재택 혹은 김건희 씨한테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 양재택 어머니의 얘기 모친의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손자 주려고 마련해 놓은 건데 내가 그래가지고 돈까지 붓고 있었는데 한 중도금 한 2번 정도 더 들어가면 되는 거를 김건희가 인터셉트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2번 정도 더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7억 정도가 이게 근저당이 설정된 걸 보면은 대출이 한 7억 정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보면은 10% 정도 보통 그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10% 정도 걸고 그러면은 나머지 중도금을 차근차근 냈을 테니까 중도금 낸다고 하면은 중도금 한 2회차 정도 남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김건희가 인터셉트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앞에는 누가 대신 내줬는지 아니면 양재택 검사가 냈는지 그러면은 이 돈을 누가 냈는지 진짜로 인터셉트 해간 건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또 최초 또 등기는 누가 돼 있냐면 전모 씨로 돼 있어요. 전모 씨로 돼 있기 때문에 전모 씨가 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로 소유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모 씨가 누굴까요? 그게 양재택 저 검사의 지인입니다. 네. 누구 말로는 제이슨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 확인은 아직 못했어요. 근데 뭐 하여간 지금 세계일보는 오늘 아침에 그게 양재택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공감TV가 보도한 거는 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나 봐요. 추가적인 취재를 해보면 그 양재택 검사의 지인이고 주류 업자예요. 관련한 내용들은 취재를 조금만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근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침이 고이는데 김용 PD가 자꾸 보면 저게 메밀국수가 보여서 아니, 침 들어갔다니까. 침이 고입니다. 저기 저 먹는 거 아니라니까. 강민 씨가 침 먹으면 죽어줘. 뱉었어. 침 뱉었으니까. 예, 네. 그래요. 빨리. 그 아무튼 이제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 인터뷰 내용에서 저는 궁금한 게 딱 그거예요. 이 치매라고 이제 주장들은 하고 있지만 그 치매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기억을 못하는 거지 과거의 기억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김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것 정도는 그냥 궁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기 양모 전 검사의 지인이라면은 그러면 양모 전 검사 쪽의 소유였다고 봐야 합리적일 텐데 그걸 갖고 세계일보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또 그 어머니가 치매였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 태도는 글쎄, 그 굉장히 좀- 부분은 세계일보가 정말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영상이 있잖아요. 예. 영상을 보면은 그분이 어디를 봐서 치매입니까? 그렇지. 예. 설령 치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치매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취재윤리 위반 운운한다든지 허위사실 운운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치매라고 한다면 그 치매 노인 두 사람을 집안에 혼자 놔두고 양재택은 부모들을 방치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렇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아까 그 얘기 벽화 얘기부터 좀 정리하자면은 네. 그게 줄림을 인정하면은 이제 벽화를 내려준다는 지우겠다라고 거죠. 했는데 윤석열 쪽에서 지금 소송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아직까지 만약- 여기 복화에 대해서 고소를 직접 벽화에 대해서 하겠다 얘기는 얘기한 적은 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지금 고소한 사실은 예. 김건희 씨가 그 양재택 검사와 불륜 관계였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뭐 성접대 뭐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을 이제 얘기하였던 그리고 널리 퍼뜨렸던 그런 뭐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계약되는 열린공감 거고요. TV를 이제 거의 딱 집어서 한 거라고 보시면. 근데 총 10명이 됐어요. 그 정대택 씨, 노덕봉 씨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정대택 씨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기자들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고소가 아니라 또 캠프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대택 선생님도 자신이 맞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대택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자료들 그리고 보여주셨던 자료나 뭐 말해줬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 내용들, 그러니까 정대택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거짓이어야 돼요. 갑자기 정대택 선생님이 됐나요? 네, 정대택 씨, 네네. 제가 만나뵀을 때는 자꾸 자꾸 만나다 선생님이라서. 보니까 이제. 네네.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캠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어야지 나머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가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정대택 씨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얘기를 정대택 씨 얘기는 가려서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정대택 씨 얘기 중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러네. 네. 그 좀 과장된 얘기 사실 저 양재택 검사 어머니가 무속인이다라는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서 들었어도 제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속인이는 게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뭐 팔당 어디 산다는 얘기도 우리도 알았죠. 그다음에 심지어 그 김건희 씨가 어머니 하면서 다녔다는 둥, 네. 뭐 자주 찾아왔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도
그거를 처음에 저희가 정대택 씨한테 이미 들은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안 낸 이유는 뭐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도 그 모친이 정확하게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짝 확인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분을 치매로 몰아세우는 게 이게 폐륜이 되는 거죠. 이분을 만나가지고 취재하는 게 폐륜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재택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강진구 기자가 그 취재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몸져 누웠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 치매라며요. 사리 분간을 못 하신다며요. 근데 방송 나간 건 어떻게 그게 인지하시고 이렇게 몸져 누울 정도가 되십니까? 그거는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반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나. 네. 자, 신 변호사님.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벽화를 지우고 싶다 네. 할 경우에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줄리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줄리의 꿈 그리고 영부인의 꿈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비슷하다거나 연상되진 않아요. 그런데 줄리의 남자들 이렇게 돼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뭐 2005년 조회장, 2006년 안무개 평검사, 2006년 양검사, 2007년 DM 대표, 2008년 김 아나운서, 2009년 윤서방 검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과연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범위인가에 대한 판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보도가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거의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네. 2020년도 거의 6개월 이상을 그 서초동 검찰청 앞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이렇게 코로나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누가 네,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얼굴에 코로나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을 했더니.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거기 제가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조롱의 표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사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참을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판사님들도 매일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한 번도 없었고 누구도 당연히 검찰청도 봤었고 경찰서도 봤었고 판사들도 봤었고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 있는데 이거 한 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은 이것을 뭐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그림판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도로에 막 걸려 있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자기 사유지에다 한 거라서 이거를 가지고 직접 철거를 집행한다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솔직히 네. 자, 그렇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리로 지목된 아무개 씨. 네. 그 아무개 씨가 이거는 나를 지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권리는 있는 거네. 그건 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고.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 말이 나온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소송에 당사자 자격이 없다 이 취지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줄리로 의심되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따질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 취지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이 자체가 표현이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명예훼손 아닌 모욕이라든지 고소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을 지칭한 것을 당사자 특정이라고 보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그 특정이 이걸 봤을 때 누구든지 특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정이 되는 거거든요. 명확하지는 않아. 내가 줄리가 아니야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근데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불법의 영역인지 합법의 영역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판단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길고 긴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극우 세력들이 돌아가신 이호 여사를 모욕하는 그런 말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 근데 진짜 이거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뭐 그러면서 이호 여사 그다음에 저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원래 돌아가신 부인 그분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호 여사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우 선생까지 막 엮어가지고 희한한 스토리를 만들어 낸 그래가지고 막 퍼뜨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보니까 어떤 블로그에 있는데 남아 있고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누구 말마따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뭐 좀 대선 주자의 뭐 그런 거 다 각오를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뭐 윤석열 씨 혹은 뭐 김건희 씨 거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좀 아직은 검증을 덜 받았지만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무한대 후보 검증 혹은 뭐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무한대 조롱과 희화화와 뭐 의혹 이런 것들을 받아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나는 줄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것도 없고 심지어 언론들이 얼마나 비호해 줍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봐서는- 적극적으로 네. 뭐 맞네 아니네 아니라고 그냥 대놓고 적극적으로 아니 근데 얘기해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의 그 굉장히 조롱하는 너무나 누가 봐도 얼굴이 딱 그렇게 사진을 거의 거기다가 붙여놓은 듯이 해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굉장히 뭐 죄인이다부터 해가지고 범죄자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도 취재를 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뭐 친문 세력이라고 하도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정말 꼴 보기 싫다고 치웠지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지 않다가 이 극우 세력이 뛰어가갖고 이게 이제 이슈가 됐다. 아니 그 딴 건에 대해서는 그 좀 침묵하시던 분들이 지금 뭐 줄리 건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그렇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들도 이러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두에게 균등하게 동일하게 해줘야지. 어느 누군가는 완전히 그냥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다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의당이고 뭐고 왜 입 닥치고 있었던 거예요? 글쎄 말이야. 예. 아니, 집주인이 자기 집에 자기가 그래피티를 했는데 그걸 왜 뭐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은 한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정당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할 문제는 민간의 아니죠. 영역 아니야 민간의 영역. 그거는 정당이 오버하는 거죠. 자기 집단 벼락에다 그림 그리는 거 뭐 이게 뭐 정말 용서할 수 아니, 없는 이거 뭐- 반사회적인 불법적인 그런 거라면 아니, 모르겠는데. 정당이 왜 오버를 하고 난리야.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양재택 전 검사와의 동거설 이와 관련해서 양재택 전 검사의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 뭐 그 어머니가 치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진술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인 양 굉장히 저 무게 있는 증언인 양 보도한 열린공감 TV가 이거는 고의적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양재택 검사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네. 요 저 치매 걸린 분들의 증언은 모두 다 이거는 진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증언 능력이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서 선서를 하고서 해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치매 진단서가 있고 하면은 법원에서 그 증인 적격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네. 법원에서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치매 그 진단서까지 있으시다면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네. 아니, 너무 어린 아이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치매 진단서 내용을 보면은 약간 경도 치매예요. 그 정도라면은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뭐그 정도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 걸 좀 늦게 본다거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수준이. 그분 진술이 잘못됐다. 진술을 아예 그는 뭐 네, 인정할 그러니까 수 없다. 그 단계는 아니네. 네, 보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네네네. 어떤 증거, 명백한 증거에서 판단하는 거고 기자들은 또 다르잖아요. 기자들이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취재원 적격 이런 거 판단하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의 그 의혹을 갖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의 판단과 뭐 증인 적격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기준이 있겠죠. 네. 이게 있습니다. 옛날에 신겼고 아,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법정에 나와서 말씀하시 보니까 아 저분은 안 되겠다. 그분 라고- 피고인이었죠? 예. 네.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냈었어. 실제로 보면은 저분을 피고인석에 앉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저기 모 기업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들끼리 난리가 나가지고 누구는 아버지가 뭐 저기 치매다 어머니가 치매다 이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그 지분 가지고 다툼 벌이면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 달래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치매 진단서가 솔직히 나왔었어. 그때. 그런데 결국에 어쩌냐면 법정에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네. 얘기 들어보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네. 진술하실 수 있고요. 예. 특히 기자가 봤을 때는 외견상 치매로 볼 만한 충분한 외견상으로 봐서 치매라고 볼 만한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충분히 취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양재택 검사 그 양반은 하는 얘기가 말을 불러주고 따라하겠다는 어느 부분이 그런 거? 나는 이 양반은 이거는 이거야말로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대로 따라 쓰는 언론 역시도 거짓말이에요. 변호사님, 그 네. 만약에 지금 고소가 됐으니까 지금 주거 침입죄로 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네. 의한 네. 명예훼손. 네.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 이게 검찰이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검찰이 무죄 유죄 안 가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덤비면은 또 그것은 기소는 일단 됩니다. 아, 저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네, 기소 예. 자체가 전혀 말도 안 이게 된다고 뭐 저기 하기도 어렵고 그 유죄가 나는 것과는 또 별개지만 기소하겠다 마음 먹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고 뭐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검찰이 아이 기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진짜 그래서 지금 많이 경찰 수사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과연 이 부분을 잘 조율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불송치를 한다면은 이제 못하죠. 검찰이 예.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저 다시 수사해. 혹은 네. 뭐 자기들이 아니 그거 같은 경우는 저기 아마 양재택 씨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의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로 검찰로 넘어가는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사해. 이거는 옛날 얘기죠. 네. 이제 수사권 조정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불송치하면은 검찰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의 제기. 네. 재수사가 된다든지 네, 재수사.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예를 들면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면서 야 네.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해. 이럴 수는 없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근데 뭐 일단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점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그 점을 보러 왔다고 했는데 뭐 취재 목적이었는데 점 보러 갔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전혀 두 개의 목적이 배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게 배치가 된다거나 주거 침입이라고 해야 될 때 뭐냐면은 전혀 실은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라든지 위해를 끼칠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들어가 놓고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였을 때 이게 이제 주거 침입이라고 보는 건데 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점 보러 왔는데요.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가 사실은 기자인데요 라고 했는데 그때 뭐 기자가 여기 와서 나가! 라고 했으면은 나가야지. 네. 나가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거침입 얘기가 나왔다면 얘기가 또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내가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았어? 라고 해서 상황이면 이거는 이때부터는 사실은 누가 보든 간에 사후 추인이에요. 사후 추인. 예. 그렇기도 하고 주거침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렵죠. 있어요. 이게 정말 말씀대로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러 들어온 거고 그래서 그 들어온 동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문을 열어줬고 범죄 목적이 아닌 경우에 주거침입을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네. 대체로 보면은 주거침입의 목적이 이제 주거의 평온, 자신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사실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점을 일단 점을 안 보는 사람이 점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그 밝혔다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목적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뭐 항의를 하러 갔다든지 그렇지. 따지러 갔다든지 이런 식이 싸우러 갔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게 평온을 해치러 갔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성립될 가능성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거 침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 왜곡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요. 야, 더는 취재하지 마. 여기까지만 해. 어? 그렇지, 더 경고죠. 취재하면은 내 진짜 그때는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추가 취재를 막는 사실 그렇기도 하고 수단 중에 이거를 하나죠. 여기 추가적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까지 네. 고소한 걸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보도하면 또 고소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경고를 내는 봉쇄 소송이 봉쇄죠, 봉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죠? 어머니의 진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식도 안 도리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머니는 치매다.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냈고요. 근데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대택 씨도 그렇고요. 또 김건희 씨의 작은 할머니? 내 작은 할머니. 예, 왜 작은 할머니? 이분도 동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진술이 잘못됐다. 이걸로 덮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 측이 너무 대처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 아니 나라면은 차라리 아니 내가 나 만나기 전에 내 마누라가 누구랑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일일이 다 이런 아내를 내가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거 뭐 문제 삼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굳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열린공감TV가 약간 좀 뻘쭘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 부분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 부분은요, 오히려 아마 모친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확인해가지고 정산할 게 있으면 제가 정산하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깔끔해요. 깔끔하고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해버리면 김건희 씨가 있었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 중에 몇몇 사건들이 시기가 겹쳐버려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어떤 부분은? 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건들이나 네. 그 시기가 너무 겹쳐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그런 부분까지 내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 굳이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걸어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그러면 2009년에 뭔 일이 있었던가 내가 알 바가 없다 라는 얘기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 겹치든가 말든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깔끔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YTN이 현장을 갔는데 양재택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했다. 지역 주민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이게 자기 어머니를 아무리 자기가 불리하다고 우리 어머니 치매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함부로 할 수가 김태형 있을까 기자 또 싶어요. 갔다 와야겠다. 네, 저는 갔다 와야죠. 근처잖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무책임한 얘기지요. 그러나 적어도 강진구 기자가 취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딱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취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김건희 씨나 양재택 전 검사 둘 다 그 사람들이 고소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캠프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캠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왜 이런 것일까? 그런 것도 의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윤석열 캠프가 조용했어요. 이마빌딩. 이마빌딩 9층이 너무 조용했어요. 네. 드나드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캠프면 북적북적 해야 되는 게 보통의 그치. 모습인데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어제 오늘은 상당히 상황이 달랐어요. 꽤 많이 들락거렸고 오늘은 윤석열 후보도 드나드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캠프가 본격 가동을 한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도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 윤석열 캠프. 예. 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사람을 심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종인하고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뭐 김종인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윤석열 씨가 안 될 대통령이 된다든지 난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줄리 벽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막 보도를 보니까 이제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거는 가정 문제이기 이전에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가 그래요. 여성 인권 결국 대응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겠다 싶은 이제 캠프에서의 의견이 나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부인이 굉장히 불리한 그 사안이 많다 보니까 대응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대응은 정의당이 만들어줬네, 길을 열어줬네. 그치? 아유, 참. 정의당이 요즘 어떻게 해야 아주 뉴스에 나오는지, 그냥, 아유. 어떻게 해야 뉴스에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아주 그러니까 정의당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요즘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 그냥 수구 정당인데 진보를 포장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화장품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길